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코딩형입니다. 자,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그 입출력 관련된 것까지 마무리했고요. 그 해당 이제 문제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혹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것들은 여기나 아니면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그 소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는 것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입출력을 할 줄 알면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조건문에는 크게 if문과 스위치문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개의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조건문 중에 if문을 좀 보려고 해요. if문은 현업에서도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코드를 읽는 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 이용할 수 있는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C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절차적 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제 흐름의 분기를 타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분기를 우리가 타지를 못하게 되면 이 코드를 제대로 읽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쭉 실행되던 부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실행됐다면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쭉 실행되다가 실행을 마치면 다시 이쪽 상태로 돌아오는 형태,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흐름의 분기를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은 아니죠. 순서도라는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순서도도 보시면 그게 프로그램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include 다 아시고 main 다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개네요. 네, 네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OPT라는 인테저 타입 하나랑 더블에 지금 세 개의 변수가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nt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스택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네 개가 잡히면서 하나는 요 놈은 인테저형이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더블형으로 8바이트씩 잡힌다는 거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잡고 지금 초기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린트F를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계산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4층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1번에서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scanf, OPT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scanf 함수에서 이 end 연산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OPT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가 OX, 0X, 100번지라는 16진수의 주소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OPT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1이나 1에서 4까지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if문을 실행을 하다가 실행에 맞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하지는 않겠죠. 여튼 1에서 4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후 다시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1과 num2에다가 주소로 연산자 역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받는 서식 형식 지정자가 lf로서 받았어요. 받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리절트라고 보시고요. 여기가 num1이고 num2라고 봤을 때 내가 여기에 1.5 그리고 여기에 1.5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OPT에서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OPT 값을 1을 선택을 했다고 보면 자 어때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각각 1, 1.5, 1.5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if 구문이 나왔어요. if에서 어떻게 조건식이 들어갔어요. 조건식이 if문은 이 갈로 열고 갈로 닫는 이 부분에서 수식에서 이 값이 참이면 1이고 펄스면 0을 리턴한다라고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연산자 부분에서 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1이에요. 그죠? 제가 1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했다면 그래서 프린트 F 해서 OPT는 1이냐 이렇게 똑같냐 하면 반드시 1을 리턴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을 리턴을 하고 자 1번이 덧셈이니까 덧셈에 대한 연산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보니까 역시 1이 맞다면 num1과 num2를 아까 1.5였죠. 1.5하고 1.5하고 더해서 리절트 3.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제가 여기 주석에도 달아놨지만 자, if 구문이 하나 둘 세 개나 돼요. 그것도 if만 있어. if만 있게 된다면 CPU 즉 프로세서가 안 그래도 바쁜데 그죠? 다른 프로그램도 관여해야 되고 운영체제에도 관여해야 되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 CPU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 1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if문 다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모든 if문을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한 번만 관여하면 될 것을 네 번이나 if문을 통해서 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CPU는 낭비죠. 리소스 낭비라고 하죠. 그래서 리소스를 낭비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if문이 만약 계산기라면 4층 연산만 한다면 사용자가 한 번 할 때는 반드시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어느 한 순간만 실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if문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네 번 다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리소스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튼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뒤에 배우게 될 if else 혹은 if else if else 구문을 이제 같이 보면 이제 그게 이 if문보다 더 낫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이면 덧셈이고요. 2면 뭐지 빼기 연산을 하고요. 3번이면 곱셈이고요. 4번은 자 나눗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분명 우리가 입력을 하고 한 개의 연산자를 오퍼레이터를 입력을 하고 두 개의 실수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서 네 번의 if문을 거쳐서 하나 어떤 이 OPT의 값에 따라서 이 연산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이라고 제가 OPT를 입력을 했다면 요 구문 안에 있는 즉 이게 참이니까요. 참이니까 이 중블럭 안에 있는 이 두 내용을 수행을 할 거예요. 참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if문, 세 번째, 네 번째는 1이 아니므로 OPT가 1이 아니므로 이 if문은 이 조건만 관여하게 되고 이 안에는 이 중블럭 안에는 내용을 전혀 실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관여는 한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1이니 2니 3이니 4니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만약 1이라면 이제 그 연산을 한 결과를 이제 2.2 LF 해서 이제 한 칸을 띄우고 그 리절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LF만을 통해서 롱 플로트, 즉 더블 값을 출력하는 형식 지정자로서 이 점이 2.2라고 안 하고 그냥 LF만 했었는데요. 이 퍼센트 앞에 퍼센트 뒤에 2.2가 붙게 되면 통상적으로 2라는 숫자들은 전부 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결과가 아까 전에 제가 3.0이었죠. 1.5, 1.5 더해서 1.5, 1.5 더해가지고 이 결과가 3.0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실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03.00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 0자리는 제외할 거고요. 반드시. 그래서 3.00이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릿수를 잡아주는 이유. 아, 죄송합니다. 예. 잠깐 끊었는데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여튼 계속 할게요. 그렇게 해서 1.5, 1.5 나와서 하는데 이 2라는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자릿수를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자릿수를 맞춰주면 나중에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이렇게 이제 출력의 자리를 정돈할 때 자주 사용되니까 알아두도록 하면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11번을 눌러서 자,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덧셈, 뺄셈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이 부분이 출력이 됐고 스캔F에서 받기 위해서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커서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곱셈,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을 한번 해보니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um1과 num2 주소 연산자를 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5.5 하고 그리고 뭐 2.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어요. 쳤는데 어때요? 자, 1이 출력이 되었고 결과가 2.62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즉슨 4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CPU는 반드시 분명 여기도 죄송합니다. 여기도 거쳐갔고 여기도 거쳐갔고 여기도 거쳐갔어요. 그런데 다 폴스겠죠. 거짓일 거예요. 4를 입력을 했으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오호라 참이구나. 그래서 여기 참이니까 1을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1을 찍은 거예요. 1을 찍고 난 값이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5.5 나누기 2.1을 했어요.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보니까 2.62가 나오더라. 보니까 이 앞에 0이 한 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2LF 하는 그 용도를 이제는 아시리라 볼 겁니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을 출력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오늘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if문 같은 경우는 4번의 CPU에 관여가 일어난다. 그래서 리소스가 어떻게 CPU 관여라는 리소스 낭비가 일어나죠. 만약에 지금이야 if문이 4개라서 그렇죠. 만약 if문을 여러 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상당한 리소스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프로그램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면 if문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는 같은 맥락 쪽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if, else, if, else라는 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최대 4번 혹은 최소 운 좋으면 한 번 정도만 참여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쭉 한번 해보시죠. 퍼즐을 눌러서 그렇게 해보시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들을 같이 치면서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EX08.C고요. 한번 열어보니까 이번에는요. 아까는 if else 구문을 우리가 봤다면, if 구문을 봤다면 이번에는 if 그리고 else 같이 묶인 겁니다. 엮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num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정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어떤 정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10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num은 10일 거예요. 그러면 0보다는 작지는 않죠. 그러면 이거는 false일 거예요. 그죠? false. false이기 때문에 이거 실행 안 합니다. 그죠? 이 블럭은 실행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니까 얘는 else 구문을 바로 실행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은 0보다 작지 않다라고 나올 거예요. 10이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남자, 여자 혹은 뭐 음수, 양수, 0 뭐 이런 값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넣어주면 우리가 else if 구문을 써서 0인 것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50%로 CPU의 관여가 일단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을 마이너스 5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if 문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 이 else 구문은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의 참여로 그냥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봤던 예제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아니면 도인격이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남자나 혹은 여자나 뭐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상 if else 구문 이렇게 50% 확률로 CPU가 관여하게 만들어 주시면 프로그램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할 점은 위에 if와 else 문은 반드시 같이 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if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면 else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f 구문이 실행을 못하게 되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else 구문이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f else 구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F11번을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어때요? 정수 입력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딱 입력을 하니까 어때요? 입력값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 걸렸네요. 그죠? 이 블럭을 실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블럭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블럭은 전혀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F11번을 눌러서 이제는 0보다 큰 10을 입력을 해보죠. 해보니까 입력값은 0보다 작지 않다라고 해서 if 구문을 지나서 다시 else 구문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if 했는 내용이나 뭐 별반 다른 차이는 없지만 운이 좋아 첫 번째 걸리게 되면 한 번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f else 구문도 자주 쓰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제고요. if else, if에서 if else로 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예제는 아까 전에 앞서 봤던 우리가 요 EX07 이 예제를 if, else 구문으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바꿨어요.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서 if 구문 4개만 있던 프로그램을 if, else 구문으로 변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주셔서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건 똑같이 앞에 내용과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자, if 구문이나 else if 구문이나 뭐 else 구문이든지 간에요. 나중에 뒤에 반복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원래 반드시 중블럭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걸 맞습니다. 여기 EX08 이것처럼 중블럭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예외 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중블럭 같은 경우는요. 중블럭 이거 구문은 만약에 한 문장 실행 문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칙연산을 해요. 그죠? 사칙연산을 하는데 1번은 아까 플러스였고요. 2번은 빼기, 3번은 곱셈, 4번은 나누기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그냥 덧셈만 할래. 덧셈만 했어요. 그러면 이 if 구문 요 문만 실행을 하고요. 이 else if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전혀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거를 실행하지를 않고 바로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띄어서 일로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운이 좋으면 CPU가 여기에 한 번만 관여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if만 딱 나열했을 때는 4번의 관여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운이 좋으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가 나눗셈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에 4를 입력을 했어요. OPT, 오퍼레이터의 값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것도 참여하고 이것도 참여하고 이것도 참여하고 값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else 구문을 관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선 내용이랑 별반 다를 거 없죠. 하지만 사용자가 무조건 나눗셈만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선 구문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봐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또 자릿수를 매겨가지고 2.2f 해서 리절트 값을 찍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요. 아래는 운 좋게 OPT가 만약 1이라면, 요 부분이라면 CPU 관여는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만약에 4라면 다 관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래 4개 다 이거는 한 문장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OPT가 1이면 이거는 수행 안 할 거고요. 만약 OPT가 2라면 이거 수행하고 이거 수행하고 이까지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OPT가 3이라면 이거 다 수행하고요. 요까지 다 수행하고요. 그리고 요것만 수행을 안 하는 거죠. 최소 앞에 if 부분보다는 같거나 무조건 적다. 적게 리소스가 CPU가 관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보다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실수를 10.5 예를 들어서 20.8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자 이렇게 31.30 하면서 이건 어때요? 자 1을 선택했으니까 요 구문만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else, if, else 구문은 전혀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리를 해두시면 if 구문만 쓴 것과 if, else 구문과 그리고 if, else, if, else 구문을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들은 if 구문하고 else, if 이렇게 엮는 else 구문까지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현업에서 if 구문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면서요. 앞으로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else 구문 옆에는 조건이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else 구문 옆에다가 조건 걸어놓고 실행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제가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else 구문 옆에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 아니, 조건문을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if, else 구문 그리고 if만 있는 딸랑 앞 if만 있는 구문과 또 뭐 아니면 도 이 구문과 if else 구문과 이런 그리고 자릿수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 했네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퍼즐을 누르시고 좀 코딩을 하시면서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덧셈, 뺄셈만 넣을 것이 아니라 뭐 나눗셈도 있고 그 나머지 구하는 연산도 아시죠? 퍼센트 연산, 요 퍼센트 연산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에 스위치문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또 역시 블로그에 이 조건문에 관련된 문제들을 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제가 이거저거 제가 낸 문제도 있지만 이거저거 책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책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좋은 문제들도 많이 추출을 해서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강의 듣는다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